핵심 키워드로 예비 중 사회 원을 요점 정리하다. 여러분의 먹방! 사회 먹방 지쌤 돌아왔습니다. 자, 얘들아, 쌤과 함께 드디어 신입생 사회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내가 사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지리와 관련된 파트에서 중요한 용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10개 완전히 맛볼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 배울 핵심 키워드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키워드를 공부해 보도록 하고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일지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무엇인지 맞추는 것도 쏠쏠한 재미일 겁니다. 그럼 쌤과 함께 본격적인 수업 시작해요. 자, 처음 정리할 용어는요, 바로 지도라는 용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할 때 지자는 바로 땅 지자가 되겠고요. 자, 도자는 그림할 때 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닭다리가 5개나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되겠는데요. 자, 이게 바로 지도라는 그림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도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자주 접했다라는 거야. 짜잔, 보면은 지표면, 자, 우리가 지구 표면에 다양한 지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밭이고, 어디가 도로고, 어디에 제방이 있고, 자, 이런 지리적 현상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요. 일정한 비율로 줄인다? 축척이다 라고 하죠. 줄여 약속된 기호나 문자 색으로 어디에? 평면에 나타낸 게 바로 무엇이다? 지도이다 라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실제 땅 위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찍는 건 사진이야. 자, 사진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빌딩이 무엇을 이용하는지, 이 빌딩이 우체국인지, 이 빌딩이 회사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우리가 실제 땅 위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기 편하게 기호라는 걸 이용해서 자, 평면 위에 줄여서 나타내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 된다? 자, 지도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너무나 중요한 용어죠? 비밀 쿠폰 있습니다. 자, 바로 뭡니까? 축척이다 라는 거예요. 좀 전에 선생님이 자, 일정한 비율로 줄이는 거를 축척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자, 지도의 3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축척이 되겠습니다. 지도라는 걸 그릴 때는 축척을 사용해줘야 되고 방위를 사용해줘야 되고 기호를 사용해줘야 된대요. 그 중에서 축척은 자, 줄일 축, 그 다음에 자, 요게 우리가 길이할 때, 척할 때, 길이할 때 재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길이로 줄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닭다리 5개에 해당하는 너무나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줄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리를 줄여서 지도에 나타낸 비율이다. 자, 실제 거리를 있는 그대로 종이 위에 표현한다면, 평면 위에 표현한다면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 지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갖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든 거야. 갖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지구 크기만 해. 그럼 못 갖고 다녀.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사람이 펴보기 좋은 크기 정도로 줄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게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어떤 게 축척일까요? 짜잔. 바로 이게 축척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이야. 지도에서 이렇게 한 칸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한 칸은 자, 지도상의 1cm를 의미해요. 이 한 칸에는 실제 0에서 500m 안에 있는 내용을 표시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500m에 있는 내용을 표시한다라는 거죠. 자, 단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1cm는 자, 500인데 센치로 고치면 동그라미 2개 붙이니까 5만 센치. 센치는 똑같으니까 생략해주면은 1대 5만. 실질적으로 5만 센티미터에 있는 지표상 땅 위의 내용을 지도 1cm 안에 줄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요 한 칸이 실제 거리 500m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줄인다. 일정한 비율로 줄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의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방위죠. 자, 방위할 때 방자는 자리, 방, 장소, 방입니다. 자, 그래서 위는 위치할 때 위자가 되는데요. 닭다리 2개에 해당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지도에서 무엇을 나타낸 것이다?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더 쉽게 말해서는 자, 지도에서 동서남북을 이용해서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동서남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도에 방위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방위 없어. 이거 썰데기 없는 지도야. 이게 아니라 자, 우리한테 약속이 있습니다.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다. 북쪽 방향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지도가 나옵니다. 방위 표시. 자, 방위 표시 뭘까요? 숫자 4 같은 거죠. 그래서 북, 남, 동, 서. 만약에 이 표시가 없어. 그럼 그냥 위쪽이 북쪽인 거야. 위쪽이 북쪽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방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지도의 3요소 중에 하나인 기호가 되겠는데요. 자, 기호할 때 우리가 기록할 때 기자예요. 호는 이름호야. 그러니까는 자, 이 기호라는 것은 자, 어떤 이름을 기록하는데 기록이라는 건 보통 어렵게 기록하지 않아. 쉽게 기록하거든. 자, 그래서 기호라는 것은 쉽게 기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닭다리 3개에 해당하는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짜잔, 보게 되면은 땅 위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 쉽게 말해서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빌딩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학교도 있어. 자, 근데 그거를 똑같이 그리면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체국 건물의 빌딩 모양하고 학교의 빌딩 모양이 비슷할 수가 있어. 그 실제로 똑같이 그리면 이게 우체국인지 이게 학교인지 알 수가 있을까?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지도를 보고 우체국을 찾아가야 되고 학교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학교인지 우체국인지 알 수 없으면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표면의 여러 가지 현상을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끔 간단하게 표현을 해요. 간단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기호는 보통 우리가 그림 같은 걸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표식 같은 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자, 산을 기준으로 해서 산의 남쪽에 여러 가지 기호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요. 아하, 이 표시는 뭘까요? 딱 보더라도 얘들아 뭔가 캐내는 것 같죠? 광산 표시야.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아하, 이 표시는 학교. 그 다음에 이 표시는 제비를 의미하니까 좋은 소식을 물어다 주니까 우체국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 외에도 이 표시는 뭐예요? 과수원. 그 다음에 이 표시는 논표시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철도가 아니라 요거는 물이 넘치는 걸 막는 제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있다. 다양한 내용은 알기 편하게 표시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산의 남쪽에는 우체국하고 학교가 있다. 자, 그러면 우체국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는 어느 방향에 있어요? 우체국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방향? 동쪽 방향이 있죠. 그러면 우체국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은 남쪽 방향이 있죠. 이게 하천이니까. 우체국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너무 중요한 용어야. 랜드마크. 랜드마크. 영어죠? 자, 마크. 너희들, 그러니까는 선생님네 아파트 문에도 뭔가 이렇게 연필로 표식이 되어 있더라. 무슨 마크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한때 논란이 됐었거든. 이게 누가 표시한 거야? 왜 우리 집에 이 표시가 있지? 그래서 뭐 가스 검침하시는 분이 검침했다 안 했다 표시인가? 되게 고민이 컸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마크하다는 건 어떤 표식이라고 보면 돼. 표식. 자, 그래서 랜드마크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 닭다리 5개에 해당합니다. 자, 한 지역을 뭐하는 대표하는 상징물. 쉽게 말해서 파리하면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 하면 뉴욕, 자, 남산하면 남산타워, 서울하면 남산타워가 생각나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하면 딱 떠오르는 뭔가 건축물 같은 게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랜드마크야. 자, 랜드마크를 우리가 위치 표시가 얼마나 쉬우냐면 이런 거죠. 파리가 어디에 있어? 사람들이 파리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야, 에펠탑 있는 데가 파리잖아. 아, 거기야? 남산타워? 남산타워는 어디에 있는 건데? 난 남산 모르는데? 서울. 아, 거기. 이런 식으로
랜드마크는 누구나 알아야 돼. 나만 아는 건 나의 추억의 장소인지, 그건 나의 추억의 장소야. 나만 아는 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는 자 대표적인 상징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랜드마크. 누구나 알아야 되죠. 랜드마크로 위치 표시가 너무나 쉽습니다. 자, 그래서 파리 하면 에펠탑. 자, 뉴욕 하면, 미국 하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상징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볼게요. 자, 지리라는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 환경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말 그대로 자연 환경은 자, 인간이 만들지 않은 자연이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연환경, 닭다리 2개에 해당하는 중요한 용어인데요. 짜잔, 볼게요.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 그 중에서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게 자연환경이야. 인간이 만들지 않은 거,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게 자연환경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것들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기후. 인간이 만들지 않았잖아. 너희들 기후라는 거는 뭐를 말하냐면 공기의 상태, 인간을 둘러싼 공기, 대기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기후를 따질 때는 자, 공기의 온도, 기온, 공기의 움직임인 바람, 공기 중에 물기가 얼마나 있나, 우리가 뭐 습도 이런 것들 따지고 3요소에는 강수량 이런 거 따져요. 오케이. 3요소는 요거야. 자, 기온, 바람, 강수량 이거 기후야. 그러면은 기온 인간이 만들어? 안 만들죠. 바람도 인간이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기후, 그 다음에 지형은 땅의 모양. 어디가 높고 평평한 고원인지, 어디가 산맥인지, 어디가 하천인지. 그 다음에 식생은 어떤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식물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 열대기후에서는 열대림이라는 식물들이 많이 자라요. 온대기후에는 온대림이라고 해서 봄철에는 싹을 틔워서 여름철에 자라다가 가을철에 단풍 들어서 지는 우리가 단풍나무 같은 게 대표적인 온대림이야. 그거는 열대기후에서도 안 자라고 냉대기후에서도 안 자라요. 온대기후에서만 자라거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사는 식물, 토양은 흙을 말하죠. 이런 게 자연환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연환경에 따라 인간의 삶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인문환경이야. 자, 말 그대로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야. 그래서 인문환경은 닭다리 2개에 해당하는 중요한 용어가 되겠는데요. 짜잔 볼게요. 인간이 만들었어. 그게 인문환경이야. 쉽게 말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서 자연환경 빼면 다 인문환경이야. 인간이 만든 거 빼면 다 자연환경이야. 자,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옷, 음식, 어떤 놀이, 제도, 논, 밭, 과수원 등. 선생님, 논, 밭, 과수원에는 식물이 자라잖아요. 인간이 만든 건가요? 왜? 땅이 있어. 그 땅에 과일 농사를 지을지, 벼 농사를 지을지, 배추 농사를 지을지 누가 결정해? 인간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논이라는 것은 벼 농사만 짓는 곳이 논이야. 인간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의 활동 결과 논이 된 거야. 그래서 거기는 인문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 밭, 과수원은 인문환경이야.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인문환경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비밀 쿠폰이 있는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5대양, 6대륙. 자, 5개 커다란 대자가 클 대자예요. 바다. 6대륙 할 때 육자는 땅, 육지할 때 육자가 되겠습니다. 닭다리 5개나 해당하게 되겠죠. 짜잔 보면요. 자, 먼저 5대양입니다. 5개의 커다란 바다로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가 되겠고요. 6대륙은요. 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지구 표면을 평면에 줄여놓은 거죠. 일정한 축척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먼저 5대양은 태평양, 인도양, 그 다음에 대서양, 그 다음에 북극해, 남극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6대륙은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속하고요. 북극해에는 북극대륙 없어요. 대신 남극해에는 남극대륙이 있지만 남극대륙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남극 대륙은 6대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과서에서 5대양 7대륙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과서에서 어떤 용어를 쓰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5대양 6대륙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북극해에는 북극대륙 없고 남극해에는 남극대륙 있지만 남극대륙은 6대륙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륙 중에 가장 큰 대륙은 바로 아시아 대륙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거는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가장 작은 게 오세아니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보다 작으면 섬이 되는 거야. 자, 여기 그린란드가 오세아니아보다 작아요. 선생님 커 보이는데요. 이거는 평면을, 그러니까 둥근 입체를 평면에 피다 보니까, 입체를 평면으로 바꾸다 보니까 좀 왜곡이 일어났다고 그래. 잘못 그린 거라고 그래. 실질적으로는 오세아니아보다 그린란드가 작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그린란드는 대륙이 아니라 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오세아니아보다 작으면 섬이고, 오세아니아부터 대륙이고요. 가장 큰 바다는 뭡니까? 태평양이죠? 태평양도 아니고 태평양이야. 클 대자에 점 하나 찍을 정도 더 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태평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양 6대륙 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본초 좌우선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요. 이거는 경도와 관련된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본초할 때 초자가 처음 초야. 이 본자가 근본할 때 본, 그러니까는 자, 경도를 따질 때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처음 선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자는 첫째 지지자, 오자는 일곱째 지지 오를 말합니다. 그래서 닭다리 3개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런던 근처에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경도의 영도로 해가지고 기준선으로 잡는다라는 거야. 선생님 왜 좌오라고 해요? 라고 한다면 너희들 우리는 동양권이고 동양권에서는 방향을 12간지로 나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간지가 한자로 자자고 7번째 간지가 한자로 오자야. 그래서 자자와 오자의 방향을 보면은 북쪽과 남쪽이야. 그래서 여기를 연결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초 좌우선. 그러니까 좌우선은 쉽게 말해서 세로선이다. 남북을 연결한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경도의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위도의 기준은 적도가 되겠죠. 그래서 경도의 기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도의 기준은, 위도는 가로선이니까 여기 이 선이 위도의 기준이라면, 자, 경도를 따질 때 경도의 기준은 바로 여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여기 영국 있죠? 이거를 본초 좌우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동쪽을 뭐라 부릅니까, 여러분? 자, 동경이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서쪽을 서경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들아, 동경 180도, 서경 180도가 만나는 게 바로 여기야. 여기. 태평양 한가운데. 그러니까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를 둥글게 두르잖아? 그럼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도는 세로선이고, 세로선의 기준은 본초 좌우선이고, 본초 좌우선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동경 180, 서경 180으로 나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또는 그 버스가 어디 있는지 이런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흔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 닭다리 4개에 해당하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짜잔, 볼게요. GPS라고 합니다. GPS. 너희들 스마트폰 킬 때 잘 보면은 GPS를 잡을까요, 말까요? 라고 해. 또는 나의 위치를 잡을까요, 말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스마트폰에 GPS를 잡는 기계가 내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잡아요. 그러면 내 위치 주변에 닭집이 몇 개가 있는지, 1m 안에 뭐뭐 있는지, 2m 안에 뭐뭐 있는지. 그러니까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같은 거 봤을 때 나의 위치를 잡게 되면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배달 업체들을 알려주잖아. 그때 다 이용하는 게 뭐다? GPS고 그때 위성을 이용하죠.
자,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어디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경도와 위도를 통해 지도상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희들 이게 인공위성이 쓰이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내비게이션 있죠. 이거 지하 2층에 들어가면 안 터진다. 위치 못 잡아. 왜? 인공위성의 전파가 못 뚫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선생님의 스마트폰도 선생님네 아파트 단지 지하 2층으로 들어가잖아? 못 잡아. 갑자기 LTE가 안 돼. 왜? 그러니까 나의 위치도 못 잡아.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이 거기까지 전파가 못 뚫는 거야. 하지만 지상으로만 나가면 정확하게 내 위치를 잡아서 뭐 카카오 택시 같은 거 부를 때도 너무 편해요. 그 카카오 택시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 왜? 그 카카오 택시에 있는 GPS와 나의 GPS가 연결돼서 카카오 택시가 나한테 언제 뒤에 1분 뒤에 도착할 건지 3분 뒤에 도착할 건지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이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가 되겠고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나의 위치를 표현한다라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체킹! 체킹! 자, 초간단 3초 체킹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용어는요. 동서남북의 방향을 나타낸다. 바로 방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한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바로 랜드마크이다 라고 했죠. 그 지역 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물. 자, 그 다음에 지도상의 실제 거리를 줄여서 나타냅니다. 줄일 축자를 써서 축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도 끝나보았습니다. 자, 끝나고 나서 개념 테스트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개념 테스트 확인해주세요.